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조아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하은에게 윤도진의 청혼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았죠. 귀한 종가의 열대 장손인 도진은 39의 나이에도 여전히 독신이었고, 그런 그가 하은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우리 집안이 보수적이라도 난 당신만 믿어. 그날 도진의 말은 하은의 가슴에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그가 내민 반지는 하은의 눈물과 함께 빛났어요. 하은은 도진의 손을 꼭 잡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결혼식 날 하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깃들었습니다. 전통 혼례를 고집하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는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하은은 묵묵히 예를 다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독였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첫날 밤 도진은 부드럽게 하은을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하은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윤씨 집안의 씨를 잇는 건 며느리의 첫 번째 의무요. 마치 예언처럼 들린 그 말은 하은의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습니다. 결혼 후 3달이 지났지만 하은의 뱃속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하은이 아침마다 시어머니께 인사드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니? 그 한마디가 하은을 얼마나 옥죄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도진의 태도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였어요. 늦은 귀가, 잦은 외근, 갑작스러운 출장. 이전에는 하루에 10통도 넘던 연락이 이제는 사흘에 한 통 오는 것이 전부였죠. 하은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니? 하지만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 뿐 나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하은은 홀로 이불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진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도 찾아갔지만 의사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죠. 스트레스가 임신에 좋지 않아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하은은 도진의 회사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우산을 들고 그가 나오는 모습을 보며 반갑게 인사하려 했죠. 하지만 도진의 팔짱을 끼고 나온 여자를 보는 순간 하은의 세상은 정지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하은은 그들이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진은 하은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죠. 그날 밤 하은은 처음으로 도진에게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거야? 도진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우린 아직 아이도 없잖아. 가족이란 느낌도 없고. 그 말은 하은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날마다 하은은 그날의 청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행복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은 몰랐어요. 하은은 고요히 무너져갔지만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은은 그날 우연히 도진의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가운데 그녀는 영수증을 바라보았어요.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도진이 출장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정말 업무상 필요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영수증에서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도진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하은은 그 증거를 쥐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변명을 만들어냈어요. 업무 미팅이었을 거야. 동료와 함께였을 거야.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하은은 용기를 내어 도진에게 물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어디에 있었어? 도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말했잖아. 출장이었다고. 호텔에서?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우린 아직 아이도 없잖아. 가족이란 느낌도 없고. 그 말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은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더니 방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증은 구겨진 채 그녀의 손에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하은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물었죠. 왜 아직도 임신을 못하는 거냐?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 질문은 하은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병원에 가보라는 말, 건강식을 먹으라는 조언, 모두 겉으로는 따뜻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날,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감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하은이 준비한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는 칼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부족하니 우리 도진이가 딴 데로 눈 돌리는 거지. 그 말에 하은은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매일 밤 기도하고 좋다는 약도 다 먹고.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하은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하은 씨,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임신에 문제될 만한 요소는 전혀 없어요. 그날 저녁 하은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 아무 문제 없어요. 병원에서 정상이래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더니 하은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문제라는 거냐? 너 지금 말 다 했니? 하은은 얼굴에 맞은 서류를 주워들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샀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시댁을 찾았어요. 도진은 출장이라며 참석하지 않았고 하은은 홀로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대문 앞에 섰을 때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하은의 손을 낚아채더니 소리쳤습니다. 이 집 명절에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 며느리 자격 내겐 없어. 그리고는 하은이 들고 온 음식을 마당에 던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하은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은 하은은 비에 젖은 채 울부짖었어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때까지 울던 하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닫았고
하은은 혼자였죠. 그 순간 하은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버려진 존재인지를.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빛을 잃은 눈, 그리고 떨리는 입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진의 사랑도 가족의 따뜻함도 모두 사라졌어요. 하은은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죠. 비가 내리는 도시의 골목길을 하은은 홀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어요. 가정의 행복을 꿈꾸었던 나날들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도진의 사랑도 가족의 품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하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우연히 들어선 작은 찻집에서 하은은 한 노파와 마주쳤습니다.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던 노파는 하은이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아가씨, 울지 말아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봐야 소용없어. 노파의 말에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곳을 찾아가 보게. 노파는 작은 쪽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쪽지에는 도심 외곽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은 망설였지만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허름한 무당집 앞에 선 하은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평생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어떤 위로라도 필요했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예상보다 깨끗했어요. 벽면에는 여러 부적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무당은 조용히 하은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앉으세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은이 자리에 앉자 무당은 촛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무당의 얼굴이 서서히 변해갔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너, 죽은 사람 하나가 내 뒤를 따라다닌다. 하은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무당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 살아생전 너를 참 예뻐했겠구나. 내가 지금 너무 외롭다고 하소연하더라. 그 순간 하은의 눈에 시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유일하게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분이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아버지는 항상 하은에게 친절했습니다. 윤 씨 집안에 드디어 웃음이 생겼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반겨주셨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아버님, 저 정말 죄송해요. 하은은 떨리는 입술로 기도하듯 되뇌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하은에게는 그분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무당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이 널 도와주길 원하시는구나. 하지만 방법이 좀 특별해. 무당의 말에 하은은 귀를 기울였어요. 백사, 흰 뱀을 찾아 그분의 무덤에 넣어드려야 해. 하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뱀이요? 무덤에요? 무당의 제안은 너무나 황당했어요. 하지만 무당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사는 신성한 존재야. 죽은 이와 산자를 연결해주지. 그분이 널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그건 너무... 하은의 말을 무당이 가로막았어요. 선택은 내 몫이야. 다만 알아두렴. 내가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그 집안에서 영원히 버림받을 거야. 하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무당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돕고 싶어 하신다면
그분이 자신의 슬픔을 알고 계신다면.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시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도진을 닮은 온화한 눈빛이 하은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은의 속삭임에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하은은 백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흰뱀은 매우 희귀했고 민간 신앙에서는 행운과 불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은은 산속 땅꾼을 수소문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 백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병 속에 담긴 하얀 뱀을 바라보며 하은은 떨렸어요. 하얗고 찬 비늘이 손끝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하은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그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달빛마저 숨은 밤 하은은 금기된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 백사와 함께 그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하은은 시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하나와 작은 삽 그리고 유리병에 담긴 백사가 그녀의 가방 속에 있었어요.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은은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산길은 어둡고 험했습니다. 흙과 돌로 이뤄진 좁은 길을 오르며 하은은 여러 번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마침내 윤씨 가문의 선산에 도착했을 때 하은의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묘소 앞에 선 하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묘를 파헤친다는 것은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죠. 하은은 심호흡을 하고 삽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에 닿았을 때 그녀의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하은의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묘의 한쪽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삽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을 때 하은은 숨을 멈췄어요. 관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흙을 파내어 좁은 틈을 만들었죠. 백사를 넣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유리병을 열자 하얀 뱀이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어요. 창백한 달빛 아래 백사의 비늘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부디 잘 있어요. 하은은 백사를 조심스럽게 틈 사이로 넣었습니다. 흰 뱀은 주저없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서늘한 공기가 무덤 주위를 감돌았고 하은은 몸을 떨었습니다. 백사가 사라진 후 하은은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부디 절 기억해 주세요. 이 집에 복을 주세요. 아니, 저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 갑작스러운 천둥이 산을 울렸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는데도 천둥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어요. 하은은 놀라 몸을 웅크렸고 그때 무덤 위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사였어요. 하은이 넣었던 그 뱀이 다시 땅 위로 나와 하은을 바라보는 듯 몸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백사는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그녀를 응시했고 이내 다시 무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은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한참을 무덤 앞에서 흐느끼다 마침내 돌아설 때 그녀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백사의 형상이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은은 그것이 환상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에서 시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목소리.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하은이 모르는 사이 시댁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실수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고 그가 만나던 여자는 뺑소니 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윤 씨 가문에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은은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백사가 정말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절망에 빠진 여인의 헛된 믿음에 불과할까요? 하은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은이 무덤을 찾아간 그날 이후 시댁에는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 갑작스러운 불운이 윤 씨 가문을 덮친 것이었죠. 도진은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를 놓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심각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실수가 없던 그였기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아니, 윤 부장이 그런 실수를 다 하다니.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도진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도진이 만나던 여자는 갑작스러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는 동안 도진은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괴로워했어요. 윤 씨 가문의 가세도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던 부동산 투자가 갑자기 큰 손실을 가져왔고 가문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가도 폭락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밤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한꺼번에. 가장 이상한 일은 종손 제사를 지내는 날에 벌어졌습니다. 제기들이 갑자기 금이 가거나 깨졌고 향이 피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꺼져버렸어요. 집안의 어른들은 모두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분명 조상님들의 노여움이야. 시어머니는 연달아 동일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눈을 감지 못한 채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했죠. 하은이를 돌려보내라. 이 집이 무너진다. 시어머니는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꿈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자 시어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문의 불운과 꿈이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넌지시 물었고 이웃은 정신적 위안을 얻을 만한 곳을 추천했어요. 한편 하은은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후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홀로 지냈어요. 도진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하은도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무덤에 묻은 백사가 떠올랐죠. 정말로 그 행위가 무언가를 변화시킨 것일까? 어느 비 오는 날 하은은 문득 시아버지의 무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곳이었죠. 비가 많이 오는데 무덤이 무너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하은은 우산을 들고 다시 산을 찾았어요. 무덤에 도착한 하은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묘 주변으로 흰 들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다른 무덤들은 모두 비에 젖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의 무덤만은 마치 비를 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잘 계신가요? 하은의 속삭임에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덤 주변을 하얀 안개가 감싸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안개는 그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 산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곧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홀로 산을 오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하은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냉정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보, 제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줘요. 시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은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의 애원과 절망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러 사람들의 소개를 받아 마침내 도심 외곽의 그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굳은 결심이 없었다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곳이었죠. 평생 미신을 믿지 않던 그녀였지만 연이은 불운과 끊이지 않는 악몽은 그녀를 움직이게 했어요. 무당집에 들어서자 낯익은 향내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향의 냄새가 섞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무당은 마치 그녀의 방문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실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주저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강인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무당은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더니 촛불을 켰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내밀자 무당은 그 손을 가만히 쥐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후 무당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어요. 당신의 남편, 그분의 무덤에 백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백사라고요? 네, 흰뱀이 그분의 영혼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뱀을 넣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그런 짓을? 무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쫓아낸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용하고 헌신적이었던 그 며느리가 백사를 무덤에 넣었다니. 그 며느리는 살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지금 그 여인의 눈물만이 이 집의 저주를 거둘 수 있어요. 무당의 말은 시어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당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녀는 당신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오직 그녀만이 이 저주를 풀 수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하은에게 행했던 모든 모욕과 냉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당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도진을 불렀습니다.
너, 하은이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니? 도진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왜? 하은이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문할 입장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도 다 알아. 내가 바람을 피웠고 그 아이를 홀로 두었다는 것도. 도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쏘아붙였어요. 넌 사람도 아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긴 했던 거냐? 그 애가 우리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도 몰랐던 거냐? 결국 도진은 하은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시어머니는 그날로 하은을 찾아갔습니다. 하은이 사는 작은 원룸 앞에 서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나타났을 때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하은은 사라지고 창백하고 여윈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하은의 놀란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은아, 내가 미쳤었다.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몰랐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는 그녀였기에 하은은 더욱 놀랐어요. 제발 우리 집으로 돌아와 다오. 내가 없는 집은 이미 집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하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하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은은 살짝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아직은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일까요? 시어머니의 방문 이후 하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상처와 분노, 그리고 어딘가에 남아있던 미련이 뒤엉켰어요. 하은은 시어머니의 사과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은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은의 집을 찾아왔죠. 때로는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짧은 대화만 나누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진도 하은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을 거야. 다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어. 하은은 도진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하은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찾아왔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의 냄새를 맡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하은은 병원을 찾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하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미소 지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아기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자궁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기적이에요. 병원을 나선 하은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혼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그리고 문득 시아버지의 무덤이 떠올랐습니다. 백사, 정말 그것이 이 모든 일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하은은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하은의 집을 찾았고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말없이 하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겠니? 시어머니의 물음에 하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다음 날 하은이 짐을 들고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조용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수장을 봐서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죠. 하은은 그 광경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식탁 위에 올려진 국 한 그릇. 그것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화해의 제스처였어요. 하은은 국을 앞에 두고 오열했습니다. 한 그릇에 국, 한 줌의 사과.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도지는 하은을 대할 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하은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의 소리를 들으려 했고 하은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죠. 임신 기간 동안 하은은 종종 시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곳에 앉아 무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 잘 키울게요. 가끔은 희미한 바람이 불어와 하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하은이 시댁으로 돌아온 후 가문의 불운도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도진의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가문의 재산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몽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죠.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7개월 차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들이네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였어요. 더 이상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집착이 아니라 새 생명에 대한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은 온 가족에게 치유의 선물이 되었어요. 아기의 심장 소리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실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하은의 아들이 태어난 날 온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세상의 빛을 본 아기는 건강하고 튼튼했어요. 하은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지는 아내와 아들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윤재현. 하은이 아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이라는 이름은 다시 나타나다라는 의미였어요. 마치 시아버지의 영혼이 이 아이를 통해 다시 나타난 것 같다고 하은은 생각했죠. 산후 조리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하은을 자신의 딸처럼 챙겼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냉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하은은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정말 복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하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하은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 묘소에 가서 100일 잔치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놀랐지만 곧 이해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아버지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화창한 가을날 가족들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하은은 재현이를 품에 안고 도지는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시어머니는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시아버지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덤 주변으로 흰 나비떼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수십, 수백 마리의 나비가 무덤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고요히 흐르는 가운데 그 광경은 마치 환상처럼 아름다웠어요. 아버님,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무덤 앞에 무릎 꿇고 보여주었어요. 이 아이예요. 지켜주신 아이예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경외감의 눈물이었죠. 도지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게요. 하은이와 재현이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리고 향을 피우며 3번 절을 올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하은은 무덤 주위를 산책했습니다. 그때 나비떼 한가운데 백사처럼 보이는 긴 형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순간적인 모습이었지만 하은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영혼, 그리고 백사의 축복이었죠. 봤어요? 하은이 도진에게 물었습니다. 도진은 미소 지었어요. 응, 봤어.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 시어머니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느꼈어요. 남편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용서의 기운을.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은 뒤돌아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무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하은은 다시 한번 백사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꼈죠. 재현이는 하은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 생명의 숨결이 하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픔과 상처를 넘어 새로운 희망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용서의 끝엔 생명이 있고 믿음의 끝엔 기적이 있다. 하은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백사를 품은 무덤은 이제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화면은 잔잔한 흰 안개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상처와 용서, 분노와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이야기로.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무덤 위에는 항상 하얀 나비들이 춤을 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는 백사가 영원히 가족을 지켜볼 것입니다.